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기상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8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황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시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파월 FED 의장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언급 등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1.37%, 2.62% 급등했으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4.06% 폭등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연방준비제도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제롬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상폭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고,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또 다른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가 얻게 될 지표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가 추가로 기축됨에 따라 누적된 정책 조정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동안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금리 인상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침체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고, 이 같은 소식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으며, 특히 밸류에이션이 큰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애저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증가율이 40%로 뛰어오르고 2023년 회계연도 두 자릿수 때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6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알파벳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검색엔진 사업부 매출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7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50억 달러 증가한 2,726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3%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반면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6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8.6% 하락한 91.0%를 기록해 주택 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0% 하락보다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이날 채권 시장은 FED 75bp 금리 인상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부각 등의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는 약세를 기록,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에너지, 금속 광업, 자동차, 경기 관련 소비재, 소매, 화학, 운수, 산업 서비스, 경기 관련 서비스 업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분기 실적에도 급등했으며 애플,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메타는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간 내 거래에서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에너지 기술 기업인 인페이지 에너지는 실적 호조 등에 급등했고,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도 급등했습니다. 페팔 홀딩스는 행동주의 투자자 엘릿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마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점 등이 이날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4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70만 배럴 감소 대비 큰 폭의 감소이며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연준이 이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 가운데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부각 등의 뉴욕 증시가 급등세를 기록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적도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8달러 상승한 97.2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수익 악화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며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FED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부각 등의 급등 마감한 가운데 금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2.04 급등한 2,911.00을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상승했고 AMD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도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고요. 전일 호실적을 발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실리콘 레버러터리,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칩 테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코보,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퀄컴 등이 상승한 반면 테라다임 등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우려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한 퀄컴이 시간 내 거래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반도체 업황과 미 증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지수와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메이저 반도체 업체 등을 비롯하여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은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3,271.78로 약보합 출발했고요. 장 초반 3,265.73에서 저점을 형성한 지수는 낙폭을 축소하다 오전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재차 낙폭을 확대하며 3,27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후 장중 낙폭을 축소하다 상승 전환하며 3,282.57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 하락 전환한 끝에 결국 3,275.76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 등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언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월 예상치보다 1.1% 밑도는 3.3%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전망이 맞으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0년 팬데믹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4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예상했던 3.6%보다 0.4%포인트 낮은 3.2%로 낮춰 잡으며 내년 전망치는 3.6%에서 2.9%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중국 공기업 이익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하락폭을 제한하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월 공업부문 기업 이익이 전월 동월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풀리고 공장 생산과 물류 등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서 이익 증가를 실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업 쪽이 우세한 가운데 보험, 부동산, 음식료, 통신 서비스,
전기 관련 서비스업, 화학업종 등이 하락한 반면 자동차, 재생에너지, 개인, 가정용품, 유틸리티 업종 등은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공상은행, 중국인수보험, 하행복부동산 등이 하락한 반면 중국 남방항공, 하무텅스텐 등은 상승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서 자, 다우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장 마감을 했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아침에 방송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전저점을 깨게 되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올라타서 잠시만요. 자, 올라타고 나서 61선을 디디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일단은 61선의 중요성은 뭐 제가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61선은 기본적으로 변곡선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변곡선이라고 하면은 일단 61선을 깨게 되면 하방으로 깨든 상방으로 깨든 61선을 깨게 되면 하방으로 깨게 되면 하락, 그 다음에 61선을 강하게 지지하면 상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선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6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 목표가는 검정대선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33,000대까지는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뭐 말씀은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자, 61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종고점을 돌파하면 상승합니다. 상승할 때 패턴은 고점을 계속 갱신한다고, 하락할 때 패턴은 저점을 하락 갱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종고점을 뚫지는 못했으나 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제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 금리 인상은 0.75%를 했다고 발표는 했으나 앞으로 속도는 좀 늦춰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에 모든 업종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S&P 500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P 500도 61선을 살짝 하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고점을 살짝 뚫어줬네요. 뚫어주고 자 가격이 4,150포인트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과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만약에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갱신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차트 모양은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런 점이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섣불리 예상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락하는 국면으로 돌아서죠. 그러나 우리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그 다음에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고 투자에 임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종목 차트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차트로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시장에
참여해도 그때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증시가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이따가 종목 개별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시장이 어렵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전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그중에 또 수혜를 잇는 종목들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도체 잠깐 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었고요. 자, 61선을 지지받으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검정색 선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가격대가 3050선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항생 차트는 지금 현재 61선 아래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던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약간 조금 틀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상승을 하려면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61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는 미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지금 중국 항생은 옆으로 횡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맞고 떨어진다면 저점을 깨진다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저번 주 목요일이었었죠. 저번 주 수요일 날 데이터를 가지고 자 강하게 돌파해주고 61선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61선을 자 일정 부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재차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121선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모습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죠. 여기까지 검정색 선까지 계속 목표가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테슬라. 자,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자, 이렇게 올라가야지 정상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 고점을 우상향해서 강하게 또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그 201선까지 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하게 돌파해줘야 됩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자, 이런 파동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상승. 전고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단기적으로는 여기 고점도 있겠지만 전고점은 큰 파동에서의 고점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고점을 이제 저항선이 됐다가 이제 지지선이 됐겠죠. 지지를 받고 강하게 장대 양봉 만들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 분석은 좀 배제를 하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현재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의 모양은 올라가는 그 패턴의 모양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이제 안정적인 모습은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200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러면 결국에는 U자형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하방으로 갈 때는 U자형의 반대 모양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계속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방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시장이 일정 부분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익숙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악재들 속에서도 약간 무뎌진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점을 뚫어줘야지. 어떤 가격이 가격을 갱신함에 있어가지고 계속 가격을 뚫어줘야지 그 다음 또 가격대, 그 다음 가격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승 중에도 하락 추세는 계속 존재를 합니다. 이 하락 추세가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악재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 올라가는 조정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만약에 이 선을 저항받으면 다시 한 61선까지 빠졌다가 재차 올라갈 수도 있다. 계속 차트는 출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하방이 어딘지 모를 것 같이 빠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빠질 때도 상방은 존재합니다. 빠질 때도 상방은 존재하고 올라갈 때도 하락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동들을 상당히 뭐 투자자들이 무언가를 즐긴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이런 잔파동들을 나름 즐기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인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 횡보 구간을 좀 보이다가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고 저점을 깨버리니까 그 다음 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저점을 깨고 장대 양봉을 나타내면서 살짝 올라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61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강하게 지금 돌파해주고 61선을 지지받고 다시 검정색 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만약에 다시 61선을 저항을 받고 빠진다면 전저점을 깨진다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그 다우존스, 나스닥, S&P, 뭐 반도체 막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수의 움직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 또한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을 다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똑같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이고 지수가 하락하는데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하락하는 종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는데 횡보하는 종목도 있고요. 지수가 상승하는데 같이 상승하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좋은데 내가 산 종목만 밑으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의 어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만 따져보면 만약에 이렇게 뭐 저항을 받고 빠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분명히 지수와는 물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뭐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받기는. 그러나 지금 꾸준하게 그 우상향하는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봐질 수 있고요. 자, 애플 봤고요. 테슬라도 봤고 인텔도 봤습니다. 자, 이거 강하게 돌파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해주고 맞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퀄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원웨이로 올려버렸습니다. 원웨이로 쭉 200일선까지 도달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잠깐 조정 줬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퀄컴의 모습이 가장 뭐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조금 살펴봤고요. 저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일단은, 국내 시장 시작하기, 한 2분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차트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거의 뭐,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갭상승에서 출발해서 음봉 만들어내고, 현재 시장은 거의 뭐 횡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반면 국내 시장은 조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흰색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목표가는 2,500까지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선과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여기서 뭐 장대로 급등을 해버리면은 선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봉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요 정도 지점에서 만나볼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뭐 거의 횡보 구간이라고 하면 자, 이 정도 수준에서 서로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뭐 국내 시장은 그래도 아직 상방으로 완전히 되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은 힘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외인들이 많이 좀 국내 시장을 많이 좀 떠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이런 아주 큰 회사들에서도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여기 이제
아까 전에 그 차트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인데요. 이 골드선 아래에서는 절대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답니다. 자, 골드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상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 가지 좀 느끼셔야 되는 게요. 자,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하향합니다. 골드선 아래에서는 계속 빠집니다. 어떤 기준선 하나를 두고요. 그 위로는 상방, 아래로는 하방. 이렇게만 목표를 잡거나 아니면 이런 시선으로 만약에 차트를 보게 된다면 투자가 훨씬 더 좀 쉬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선 하나를 가지고, 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드선 하나만 가지고 이 선 아래에서는 하방이라고 봅니다. 하단 지표가 여기 지금 파란색인데요. 골드선 위로는 빨간색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빠졌을 때 살짝 파란색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자,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자, 골드선 위로는 상방, 아래로 빠지면 살짝 하방, 다시 올라타고 디디면 또 상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 아직은 하방입니다. 아직은 하방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축소해서 보게 되면 항상 모든 게 거의 비슷합니다. 축소해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골드선 위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자,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파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격이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의 사람의 몸통으로 본다면, 자, 이것을 하나의 사람의 몸통, 고점과 저점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 다음에 샀을 때의 위치와 팔았을 때의 위치, 저점과 고점의 위치와 샀을 때의 위치와 팔았을 때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항상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격이 됩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팝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팝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샀다라고 치면,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할 때 샀다라고 쳐도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존재합니다. 이게 상승 분위기일 때 그런 거죠. 자,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락하고 있는데 하단 지표가 파란색입니다.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하락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보수적 투자는 뭡니까? 무조건 실적을 수반한 종목만 찾아서 들어갑니다. 실적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 종목, 어떤 기대나 이슈나 뭐 이런 것들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완벽하게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일단은 우상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빠집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빠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횡보하는 종목들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대부분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을 수반하거나,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이 회사가 어떤 이슈가 터지고 나면 벌써 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추격 매수. 이거는 좀 배제를 시키고요. 실적을 수반하는데 실적을 어느 정도 내고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데 한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날짜를 비교를 해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락했다. 근데 이 종목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횡보했다. 아니면 살짝 우상향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얘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아직도 하락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지수의 모양과 흡사한 종목들은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지수가 우상향할 때 투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그 종목도 계속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지수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더 강력하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아직도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고요. 자, 여기에도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상승은 계속 존재를 합니다. 하락하는데도 상승은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 기대감을 심어주죠.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는 구간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대감을 심어주는 구간입니다. 자, 코스닥 차트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나스닥이 거의 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죠. 지금 국내 시장 선물 시장도 우상향하면서 갭 상승해서 우상향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빠지고 상승합니다. 빠지고 상승, 빠지고 또 상승합니다. 하락 구간에서도 여전히 상승은 존재합니다.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간에서 하단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뀐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제가 항상 차트에 그리는 게 이걸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많이 그리는데, 자, 올라가서 자, 이 골드선을 맞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의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들은 거의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횡보했던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하던 종목들은 지수가 약간만 상승을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을 항상 찾아서 가야 되겠고요. 지지를 받고 전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고 고점을 못 뚫고 저점을 뚫어버렸습니다. 밑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골드선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또 뚫어버립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패턴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도 나쁘지 않은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고자 하는 종목들의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만 보고 판단하셔도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수하시겠습니까?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올라갔다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구간들은 충분히 나옵니다. 자, 조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비교했을 때, 자, 이 구간까지 빠졌다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W 형태의 패턴이죠. 우상향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면 추격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자, 충분히 이 저점에서 만약에 잡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 만약에 종목 매수를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충분히 먹을 폭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U자 형태로 돌아선 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한 자리를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지수가 조금 올라갔으니 나도 조금 따라갔다가 지수 빠지면 같이 내려가고 그런 종목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시장이 개인을 유혹하는 시장입니다. 저점을 살짝 깼다가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지만 아직도 우하향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기보다는 좋을 때는 뭐 예측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그냥 둬버리면 되죠. 그러나 시장이 이렇게 약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는 더 안 좋은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뭐 밀린다, 뭐 이걸 예측하기보다는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좀 그려보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선물도 아주 뭐 급락하듯이 빠져버렸습니다. 횡보 구간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횡보도 횡보입니다. 이 구간도 횡보는 횡보입니다. 살짝 우하향하는 차트에서의 횡보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을 깨면서 하방으로 내닫고 바로 원웨이로 지금 올려버리는 상황인데 현재 골드선 부딪히고 살짝 오늘 갭 상승에서 출발해서 힘을 못 쓰고 지금 하방으로 지금 시장은 시가 밑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고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 여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상승 중에도 하방은 계속 존재한답니다.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맞고 올라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원웨이로 밀린다면 크게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시장을 보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을 보면서 이 기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사고 만약에 여기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에서 만약에 뭐 팔았다 손치면 무릎과 어깨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방으로 갈 때는 강력하게 투자를 제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방으로 갈 때는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로 주식 차트 잠깐만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 보시게 되면요. 골드선 맞고 현재 저항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해주고 올라갔다가 맞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맞고 앞에 사례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고 자, 여기에서도 맞고 떨어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올라가서 지지받고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고 자, 저항선이지만 지지선이 되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뭐 TV, 냉장고 이런 것부터 안 사게 되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쓰던 거 계속 쓰게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가격이 많이 빠질 때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5만 원대 초반, 중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5만 원대 중반까지 왔고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4만 원대 후반까지도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오지는 않았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항상 시장에서는 무조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등락 뭐 종목들 보면은 지금 뭐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에 한번 만약에 치고 한 3, 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지받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때 한번 들어가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자, 이거 지금 골드선의 언저리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골드선 아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의 모양과 거의 흡사하죠. 자, 얘는 좀 틀립니다. 지금 자 이런 종목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 됩니다. 자, 얘도 이 중요한 건 이 고점을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제가 맨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봤던 종목하고 같은 종목인 것 같죠? 나무기술하고 똑같은 종목 아닙니다. 틀린 종목입니다. 이게 지수의 모양과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지금 종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거의 뭐 같이 발맞춰 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골드선. 자,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종목들 좀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요. 자, 맞고 올라갈 때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지금 골드선 맞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요런 종목들 좋습니다. 현재. 자, 요런 종목들은 고점을 뚫어주고 요거는 지금도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자,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시가총액이 일단 1,500억 이상이 안 되네요. 시가총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종목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1,500억 이상 매번 말씀드립니다. 1,500억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 무조건 나야 됩니다. 자, 지금 요거 오늘 지금 화살표 뜨네요. 자, 요거만 살펴보고, 자, 영업이익 지금 나고 있고요. 좀 저조하지만, 자, 시가총액이 너무 적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자,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종목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상방을 만들 수 있고 하방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칫 투자했다가 좀 휘둘릴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